안녕? 나야 나, 해랑이. 어? 저기 저 노란 게 뭐지? 러버덕이다. 너희 러버덕 사건에 대해 들어봤니? 1992년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던 화물선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화물선 컨테이너에는 수만 개의 목욕용 장난감인 러버덕이 담겨 있었는데 이 사고로 바다에 표류하게 됐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수십 년간 바다를 떠돌던 러버덕이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야. 정말 신기하지? 어떻게 러버덕이 여기까지 왔을까? 러버덕이 돌고 돌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건 바로 해류 때문이래. 해류란 일정한 방향을 향해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라는 거야. 해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주로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 그러니 해류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겠지? 그럼 나랑 해류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가볼까? 지구에는 크게 5개의 바다가 있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대서양, 인도 부근의 인도양, 남극 부근의 남극해, 북극 부근의 북극해,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와 연결되어 가장 많이 들어봤을 태평양이 있지. 이 5개의 바다를 5대양이라고 해. 5대양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르게 이동한대. 지구를 비추는 태양 에너지는 고위도보다 저위도 지역에 더 많이 도달해. 이렇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바닷물의 온도도 태양 에너지를 받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다른 온도를 보이게 되지. 이러한 온도 차이가 바닷물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해.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움직이려는 성질 때문이지. 과거의 사람들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항해를 했지. 정말 신기하지 않니? 너희들도 직접 해류를 살펴볼 수 있어. 수조에 물을 넣고 물에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 해수면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가 생성되는 거야. 지구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해류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러한 해류를 풍성해류라고 해. 이렇게 움직이는 해류는 대양마다 큰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를 해수의 순환이라고도 해.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고위도의 차가운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을 하는 것을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지. 저위도의 따뜻한 해류를 난류, 고위도의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하는데 난류가 흐르는 해역은 주변 바다보다 수온이 높고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주변 바다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나. 난류와 한류는 대륙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지. 태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서부의 여름철 기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난류의 영향을 받고 미국 서부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두 지역은 위도상으로 비슷한 지역이라 기후 또한 비슷할 것 같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가 한류의 영향을 받는 미국 서부에 비해 좀 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와. 이렇듯 해류는 주변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의 태평양 해류의 흐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적도를 따라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저위도 지방에서 일정하게 부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라 북적도 해류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해주지. 이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하다 대륙에 부딪히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 고위도로 이동한 해류는 중위도 지방에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해류의 방향이 변하는데 이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인 중위도에서 나타나. 이 해류의 일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흘러들어와. 쿠로시오 해류는 편서풍을 따라 고緯도로 이동하다 극지방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 해류의 흐름이 변하게 돼. 극동풍이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지. 이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해.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힌 해류는 적도 지방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 해류를 아메리카 대륙의 캘리포니아주의 이름을 따서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 적도까지 흐른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적도 해류와 연결되지. 이런 해류는 원을 그리면서 계속 순환하는데 이를 환류라고 해. 이런 환류는 지구에는 5개가 있어.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면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왜 방향이 다를까? 바닷물이 왜 움직이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힌트가 될 거야. 벌써 정답이 떠오른 친구들이 많겠지? 북반구 해류와 남반구 해류의 방향이 다른 것은 바로 남반구와 북반구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그럼 러버덕 장난감이 수십 년간 바다를 떠돌다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지?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태평양과 같은 5대양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바다의 움직임은 결국 해류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류를 살펴볼까?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영향을 줘. 우리나라 서해로 흘러가는 해류를 항해난류라고 하고 남해를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해류를 동해난류라고 해. 동해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가 흘러드는데 이를 북한한류라고 해. 항해난류는 항자가 한자로 누렇다는 뜻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강에 토사가 유입되어 바다의 색깔이 누런빛을 띠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 동한난류는 한국의 동쪽으로 흐르는 해수라서 동한난류라고 이름 지어졌대. 북한한류는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와 연결된 해류야. 이때 동한난류와 북한한류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영역인 조경수역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는 좋은 어장을 의미하지. 조경수역의 위치는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하여 계절별로 조경수역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 항상 움직이고 순환하고 있는 해류. 이런 해류의 순환은 적도지방의 뜨거운 해수를 극지방으로 운반하고 극지방의 차가운 해수를 적도 쪽으로 운반하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 지구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해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얼마나 해류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퀴즈로 확인해보자. 첫 번째 문제. 해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람이야. 다음 두 번째 문제. 태평양 순환해류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는 무슨 해류일까? 정답은 쿠로시오 해류야. 모두 정답을 맞췄겠지? 해류. 처음엔 참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해류를 따라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바다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야.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